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도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추석 명절에 이제 거리에 많이 내걸려 있던 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예, 이번 추석 명절에 유독 추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지역 정치인들의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이 예년 명절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명절에 정치인들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많이 걸기는 하지만 이번 추석에 이렇게 유독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을 유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는 2주 전부터 주민들과 기왕인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는 현수막을 손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현수막은 비단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요. 최근에 그 경산 지역의 언론에 따르면요. 내년 단체장 후보 자천 타천을 거론된 인사가 16명이 이르는데요. 이번 출소를 앞두고 한 사람이 15개 읍면동에 이렇게 수백 개가 넘는 현수막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가 지금 온통 현수막으로 넘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내년 기초단체 선거 출마 예정자가 1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구미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25개 읍면동에 걸린 현수막이 1000개를 넘을 정도라고 하면은 포항도 대충 짐작이 가죠. 네. 이 경상도 지역을 넘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추석 전 한 주 동안 광주시가 집계한 불법 현수막 단속량이 12,490건으로 한 달 전 8월 둘째 주와 비교했을 때 약 1,300여 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보통 이렇게 명절 전에 선출직 정치인들이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거는 게 이제는 뭐 정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추석에는 출마 예정자들까지 이렇게 선거 출마를 알리는 홍보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현수막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신호를 선출직 정치인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보고 명절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명절의 현수막 정치라는 단어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유독 현수막이 많이 걸어졌던 이유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이 현수막을 자신이 출마한다고 이 비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홍보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또 지역 전체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번 추석 이전에 대다수 시도 선출직 정치인들은 자기 선거 지역구에 국한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통상 네.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년 지방 6월 선거가 의식해서 일부 정치인 선출직 정치인들과 단체장을 출마할 뜻을 가진 인사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요. 시군 전 지역을 내걸었습니다. 네. 또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 또 비례대표제가 이었던 시군 의원들이 또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인사들까지 현수막을 홍보 도구로 이용하면서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니까 이 정치 현수막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추석 전 현수막을 보면 정말 지금이 마치 선거 기간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현수막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선 이게 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못 봤지만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그 근거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 정치는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트가 교회의 면접에 대한 부당성과 교회의 갖가지 부패를 강하게 비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만들어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네. 붙이는 게 이제 플랜카드였습니다. 네. 플랜 영어로요. 이로 인해 루트는 고향청으로부터 파문당하지만은 이것이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당시 플랜카드 흔히
우리말로 그러면 타는 카드로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현수막이죠. 용어는 없었으나 루트가 교회 정문에 붙인 반박문을 이게 현수막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점역의 반박문이나 호소문 같은 글을 적은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서서히 퍼져나갔고 1534년 프랑스에서는 교황청과 교회의 사제들이 부정부패와 타락을 비난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현수막 정치가 기원과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현수막을 거는 정치 행위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절박함이나 다급함에서 시작된 행동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에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선거 홍보용으로 활용되면서 이제는 정치 문화에 일단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절 현수막 홍보 정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명절 연휴에 출마 예정자들이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는 명절 현수막은 분명 5개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네.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자치단체는 단속을 하지 않거나 방관합니다. 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처리할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많았어. 네. 그리고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이 진행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정책이나 정당 활동은 자유롭게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법에서도 정당법 제37조를 보면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 정당인은 걸면은 불법인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점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도 있겠죠? 뭐 앞에서 언급한 겁니다. 불법 현수막 이래 난무하는데 이게 단체장이나 뭐 구청의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제재가 미약하고 과태료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제재가 미약하다 보니 초법적인 현수막 정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에게는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현수막을 거래할 할 장소에 걸지 않았다는 점과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의 제재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네. 현수막을 많이 걸므로써 홍보 효과에 비해서 제재가 나오는 과태료 500만 원을 비교했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불법 현수막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에 혼선을 야기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방해물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수거 폐기물을 투입하는 인력도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현수막을 내건 비용입니다. 선거법에 따른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네. 현수막이 홍보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분명 선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돈이 있는 예비 후보는 마음껏 홍보하고 현수막을 내걸어도 돈이 없는 후보는 홍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합니다. 네. 이를테면 불공정한 선거를 조작하는 선거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현수막 홍보 정치나 목 좋은 것에 서로 이제 달고자 하는 현수막 전쟁을 네. 이 자치단체나 선거위원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지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이 또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